여기저기 기다리시는 분은 5분 정도 내려주십시오. 저거 가리면 안 돼. 수능량 2대씩 합니다. 수능량 2대씩. 자유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통한 자유 대한민국의 차이나 바이러스 문재인 세력파도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유로 총선은 부정선거입니다. 선거 부정은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문재인 세력은 대한민국을 북한 조선노동당과 중국共产당 악의 세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친북, 친중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만들고자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지대 탄핵으로 선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는 불법이며 전대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 총선은 옮길 수 없는 부정의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따라서 자유로 총선은 원천 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국제,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선거 부정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이며 반란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제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문재인 세력의 사유로 부정선거를 비판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국민을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국회의원 저는 나는 아랑선 이것이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까지 음악은 듣지 마세요. 다음은 박근혜 새벽계단 경례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벽계단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대찬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사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재인 이적서들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수방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로운 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 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 1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서울 및 홍영영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판의 불법 파견에 참가하다 돌아가신 승국열사 오인 및 애국열사 사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제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행사 진행은 다음에 성명서 발표 그리고 양정철 본부장님의 또 연설과 그 다음에 영수와 목사님의 연설을 하고 또 우리 젊은 친구 우리 박사호 동지의 또 연설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투사파 집단의 시대 살인마 김정은과 이 연방제 통일을 통일하는 미친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의 4.15 총선의 총체적 부정선거 만행으로 인한 입법부 장악과 대국민 경제사국민 누릴정책 음모에 대한 비판 및 대국민 성명서. 가끔의 북한의 불령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의 초 이설주에 붙인 이병철의 북한 정권 장악으로 김정은 일가의 3대 세습 통치가 드디어 종식되는 듯 합니다. 따라서 문재인의 공산주사파 촛불 집단의 운명도 곧 종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문재인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와의 교류를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 매우 소중한 듯 하나 북한 측은 일체의 지원은커녕 접촉조차도 용납하지 않아서 매우 안달이 난 듯한 모습입니다. 문재인은 중국을 방문한 당시 중국 공산당의 한 대학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며 세계 국방 강국인 자유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작은 봉우리 나라로 폄훼하는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의 중국몽은 금년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89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의 몰락과 함께 북한이 깨져버릴 것입니다. 문재인의 또 하나의 대국민 기만적 경제력적인 뉴딜은 가히 망국적인 음모가 깃들어 있습니다. 문재인의 뉴딜이란 일자리 창출을 인자로 5년간 160조의 국민 혈세를 착취하겠다는 망국적인 발상입니다. 문재인의 5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국민 혈세, 국세 등을 통한 국민 부채로 편성한 160조를 투입하여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허황된 발표 중 50% 이상은 아마도 자유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의 통치자금 지원 등과 문재인 부산파 촛불 집단이 추구하는 김정은과의 연방제 통일 후에 남조선으로 침투해오는 북한 간부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매우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약 20%는 문재인 집단의 공산화 과정에서 발생할 사태에 대비하여 홍위병으로 이용할지도 모르는 낭비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공무원 중앙 자금으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아마 조국 정경심 가족이나 손갑순, 윤미향 등에 의해 발생하는 문재인 집단의 불법적인 무해 창출을 위한 일자리 필요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정책이라면 5년간 1,000억 원 미만의 예산으로 1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기생하고 있는 황제 노조인 민노총을 해체하고 기업 최저 임금제 폐지하고 기업 인건비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자금 투자 없이 일자리는 저절로 증가할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수출 상품의 개발 계획을 주도하여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출 전략을 지원한다면 수많은 일자리는 기업 스스로 창출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공산 사회주의적 착취를 위한 모든 기업의 과도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금을 정부가 저리 지원한다면 기업 이익 증가폭에 따라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꾸며낸 허언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 스스로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아주 풍성한 경제 원리를 망각한 듯한 공산주사파 집단의 국민 혈세 착취적 통제를 동반한 망국적인 마량은 절대로 일자리 창출은커녕 기업의 생존마저도 위협을 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든 기업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공약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달성과 공산주사파 촛불 집단의 분노하고 난국적인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획적한 4.15 총선의 총체적인 부정선거 반응 역시 미국 및 국제적인 이슈화로 곧 만천하의 무효가 선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이 최후 반합적인 또 하나의 국민 탄압적인 악행은 자신들의 위기를 탈피하고 불법적인 단기 집권 획책을 위해
중공 시진핑이 하사한 차이나 패럼을 자영업자들의 영업 통제와 국민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무기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이나 바이러스는 시진핑이 세계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가짜임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흐름이 문재인의 허위 조작, 사기 불법 통치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파괴범죄자 문재인의 타도와 공산주사파 집단의 붕괴를 위해 더욱더 알찬 결사투쟁을 전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2020년 9월 5일 태극혁명 국민운동본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양종철 본부장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때는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상 그 숲속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어 대단히 공부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번개 모임으로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또 부정선거에 관해서 우리가 피켓을 들고 법원은 재검표를 즉각 실시하라 피켓을 들고 4.15 총선은 문재인이가 저지른 부정선거라는 것을 햇맛을 들고 우리가 등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쉽게 들게 쳐다보면서 저기 태극기 부대가 간다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의협 최대직 회장께서 여당과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대직 대표를 폄훼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태극기 일배 이런 딱지 붙은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박수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직 회장은 지난 12년간 좌파들과 최전선에서 싸운 그야말로 우파의 유일한 리더와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북본의 공동대표로서 우리와 같이 문재인 정권과 맞서 투쟁을 한 동지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최대직 회장을 폄훼하는 것까지는 이견이 다르니 제가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지들만큼은 그러한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되묻겠습니다. 보니까
의사 파업을 이끈 것이 정동의들이 파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동의가 협상의 주체가 되지 않고 의협이 했기 때문에 대원이들 중심인 의협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의사의 내부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협이 대표가 이끄는 의협이 가입들에게 전화가 민주노총에게 장악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벌어지고 누가 도울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온갖 유호와 유혹과 유호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이것은 유언비어를 터뜨린 자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유언비어가 난무하게끔 만든 세력이 잘못입니까? 세계 역사 어느 역사에 보더라도 국민의 입과 자유를 틀어막은 정권은 다 망했습니다. 문재인은 별빛하면 국민을 이갈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파쇼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잘못한 것을 마치 국민이 잘못한 것처럼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고 억압하고 겁주고 겁박하고 뻑하면 고소하고 경찰에 불려다니고 검찰에 불려다니는 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중국 해련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많은 서민들이 국민들이 문재인의 이 억압에 고소 고발당하며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힘든 바닥에 문재인이가 이러한 정치 방역을 함으로 더 고난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살하고 폐업하고 회사가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 정권 멀지 않았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문재인의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하나의 미랄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자고 나면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에 처해진 현실에 대해서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열심을 내다가 이 나라의 모든 헌법에 대한 가치나 헌법에 대한 체제가 모두 바뀌어야 갈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나라 헌법은 국민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지만 사람은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까지 건국기념일에 8.15 광복절 기념행사는 4년 동안 4회 동안 치렀지만 건국기념일 행사는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을 바라볼 때 이 나라의 사람 중심, 경인선, 이와 같은 저희들이 말하는 말을 자세히 주목하여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 마땅히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의 모든 헌법 안에 주어지는 자유와 권리가 여러분들 넉넉고 있는 사이에 하나하나 빼앗기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4.15 또한 21대 총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정에 대한 불법에 대한 소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저희들은 아마 두렵다고 봐야 합니다. 진실 앞에 두렵고 떨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코로나로 진실을 말하는 이 땅에 4.15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들을 억압하고 그 목소리들을 없애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4.15를 통해서 전 세계가 또한 지표를 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통계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번 4.15를 통해서 통계학에 대한 많은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통계학에 대한 모든 학문과 과목에 있어서 교수들이 하나의 샘플링으로 하나의 표본 집단으로 삼아서 연구에 대한 대상이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 그 사실한 사실 여러분 다 아셔야 합니다. 자산소송 대대로 한국에 일어났던 4.15 선거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나올 것이고 이 나라 자손들은 참으로 이 땅에 수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코리안 드림에 대해서 코리안 어려운 나라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나라로 바뀌어가는 이 현실 속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지식에 아주 뛰어나고 지혜에 명철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는 대법원 김명수가 무엇을 판결했습니까? 내일 청구권한 여러가지 지난 법에 대해 수십 년 지난 것을 다시 돌이켜서 판결을 지어봤습니다. 지금 또 하나 나온 것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교원 노조에 대해서 법에 노조한 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은 잘못되었다고, 행정명령이 잘못되었다고 법의 노조에 대한 합법화를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조들이 지금까지 여러가지 불법을 인하여 해고, 해직되거나 이러한 일에 대해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쌍용 자동차 노조, 해직 노조들이 전부 다 복직된 사건이나 이번 김명수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여러가지 복직되는 사건들을 우리 봅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법에도 없는 파면으로 인용과 규격과 각하가 아니라 파면이라는 법의 판결에 대한 정해지지 않는 판결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파면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이 준법 정신을 강조하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불법으로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복직에 대한 엄중한 고려와 법에 대한 엄중한 회복에 대한 법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판결이 다시 회복되고 되찾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법이 정한 대로 법의 노조로 판결한 정교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는 판결로 판결당한 억울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법이 보호한,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다시 저의 모든 무너진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고 이 나라 법이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법적 권한인 줄 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가 작은 같지만은 인구 5천만이나 경제 규모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군사력 규모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기값비싸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한편 마음이 아픈 구석이 많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찾고 의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에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진리를 외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왜? 신을 부정했고 진리를 부정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막스레닌주의 모든 사상과 체계가 현재 들어와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국가를 부르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나라는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요, 태극기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기에 기록된 것을 보셔서 봅시다. 성경에 있는 50개의 별은 미국의 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7개의 붉은 선 완전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 나라는 전 세계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응답을 받으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나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중에 러시아가 구소련이 1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10년 동안 최고해. 자꾸 안 써요. 믿지 마세요. 최고예요. 이런 분들이 있대요. 하지 않아요. 한번 안 돼요. 한번 하라고.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땅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인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나 이 백성들이 어려운 중에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함을 이제야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금년이 6.25 전쟁이 났던 1950년 6월 25일 이후하군 3년의 전쟁 끝에 우리가 금년 2020년은 70년이 이르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70년입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한 70년의 연수를 따라 우리가 노역의 때가 끝나고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이 끝날 때가 성경은 가르쳐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가 고레스 5년입니다. 고레스 조선을 따라서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이산가족들은 반드시 70년 만에 성경이 정한 대로 회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야 할 강성을 마트라에 공포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고레스에 대하여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한미연합 동맹을 통해서 더욱더 전 세계에 억압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목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자유를 외침이 있고 시위가 있습니다. 러시아 하바로프스에도 있고 독일도 이라고, 대만에도, 또한 홍콩에도, 대구 방콕에도 민주주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모든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때가 올 줄 압니다. 전 세계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성경과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와 모든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 여러분, 회개에 힘쓸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에 힘쓸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부흥 코리아, 지저스 코리아, 부흥 한국을 외치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우리 박석호 이제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에 살고 이번 부정선거로 인해서 시위도 처음 해보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선거 결과인데요.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에 엄청난 차이가 나서 저는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 때 370만 명의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을 204석, 통합당을 45석을 찍었습니다. 그 후에 4일 뒤에 홈투표를 했었는데 1730만 명의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통합당이 과반석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전문 통계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공전 1000번 던져 안면만 연속으로 나올 흥미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통계학자의 전문적인 분석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정선거 증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선거 결과를 보고 너무 분노하여 이렇게 시위에 참여하였고 모든 국민들이 이 선거 결과를 알 때까지 저는 부정선거 알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부정선거를 알리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사전대 당일투표 선거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많이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가장 똑똑한 국민입니다. 이 선거 결과만 제대로 알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부정선거도 밝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가 알려질 때까지 저도 열심히 멈추지 않고 알려질 때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의로운 사회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싸워서 무기를 뺐어. 팔을 뺐어. 팔을 뺐었어. 나라를 같이 지금은 안 되겠어요. 체포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천원대 당일투표 결과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전투표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전 투표하기 좋은 날을 골라서 투표를 했을 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전대 당일투표 결과를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한가하시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알 때까지 우리도 싸워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한테 해보자라고. 그럼 안 되잖아, 그건. 네? 말로 해야지.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로 해야지. 우리 박석호 동지의 정말 그 울분을 토하는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석호 동지는 자비로 부정선거를 알리는 그 전단지를 제작해서 현재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말 MC의 기술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청년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3일 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재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당선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문재인은 기가 살아가지고 또한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도 기가 살아서 이 대한민국을 중국 어떻게 보면 속국으로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시켜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훔쳐하는 나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는 없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에는 아예 태양은 또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암흑기로서 우리의 미래와 또 우리 자손들의 앞날은 결국 죽음을 모두 맞이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고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인에 보여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금년 11월 3일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9월 3일날 대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정한 것을 아예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은 불법이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또 국민들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겼습니다. 제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발표한 이 간단한 성명서 앞부분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어 교원노조법의 재직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규정을 법적으로 정면 위반한 전교조에 대해 대법원이 근본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교조가 법의 노조인 이것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전교조를 합법화시켰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운 캄캄한 터널 속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칠 필요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양재치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서울과 같이 기밀회담을 하였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친미가 아니라 이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고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성 장관 그리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인 3개국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문재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한미 동선을 갖고 그리고 친중 행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앞날을 아주 어둡게 하는 문재인 세력들을 여러분들 그냥 내둬야 됩니까? 저들이 대한민국을 떡집으로듯이 대한민국 예산을 대한민국 자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서 부정선거를 중국인들을
끌어들여서 대표를 하고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상황을 눈 뜨고 이렇게 다 두고 볼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문재인 세력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축출해야 됩니다. 문재인 세력을 축출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의해서 결의한 날 서울 전역에 그리고 사대문 안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문재인을 반드시 국법에 의해서 처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정철 본부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이번 합의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집 회장의 입장과 또 최대집 회장의 모든 생각을 다 안다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나친 표현이고요. 그러나 2003년부터 오늘날까지 최대집 회장에 대해서 같이 여러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익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으로 함께 투쟁해온 애국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최대집 회장을 원하시거나 또는 비판을 하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대집 회장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또 최대집 회장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은 너무 시급하고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집 회장의 그런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집 회장이 상당히 생각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대집 회장과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재인 세력이 코로나 가지고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확진자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감염학에 상당히 정통하고 명성 있는 교수의 기고문을 보았을 때 이 코로나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문재인 세력과 이제 우리는 한판 승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 명분으로 이름으로 문재인 세력을 반드시 중국으로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통해서 문재인 세력들을 중국 공산당과 함께 지구상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건국하고 이 나라를 산업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에서 거듭하게 해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동작동과 대전 현충원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심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문재인을 중국共産党과 함께 몰아낼 수 있느냐 몰아내지 못하냐, 이것은 우리들한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조만간 다음 주 토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고, 또 저희들은 더욱더 투쟁으로서 문재인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날, 10월 9일날 어떤 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파 내부에서 결정이 되면은 우리 모두 함께 수정에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동안 대한민국의 차이나 바이러스, 문재인 세력화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극기 1조를 부르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1조를 부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본에 저 차고 있는 깜짝 뺏었어요. 그걸 쫙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도 말라고 하니까 위에는 살기가 있고 근데 자,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놓기만 하고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시데이 미션님, 또 억패TV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그 해프닝이 많았었는데 이 카메라 오퍼레이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거치만 해놓고 광장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조건. 그래서 최소 한 명만이 있었고 피켓을 드는 한 2~3명 정도가 진행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